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던 이가 연쇄 살인마가 돼 사회에 복수하는 내용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 조커. 2년 전 개봉했던 이 영화는 범죄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칼부림에 불까지 지른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으로 사형을 당하고 싶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현실이 돼버린 일본 사회,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병리학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쥐었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고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방역이 뚫리진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은평구가 은평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기존 복지 체계를 복지 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거리두기에서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상 회복 첫날. 영업시간 규제에서 벗어난 술집은 비어있는 좌석을 채울 손님을 기다립니다. 달라진 일상. 기대만큼 걱정도 큽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건 다 24시간 동안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면으로는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또 이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질까 봐 엄청난 방역을 열심히 할 거거든요. 상가반영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방역에 신경을 써서 할 것이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 돌입하면서 방역 수칙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유흥업소를 뺀 다중이용시설은 자정을 넘어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음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역 패스도 도입됐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노래방이나 헬스장, 목욕탕은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도 환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합니다. 이때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줄어듭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 시민들은 대체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방역이 뚫리진 않을까 두려움도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된 첫날, 시민들은 그야말로 설렘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카페에서 이야기도 많이 못하고 제한 시간도 걸려 있어서 활동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풀어지면은 좀 원활하게 활동도 하고 또 소비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 회복을 향한 첫 발을 디딘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은 이제 다들 편안하게 나들이도 갈 수 있고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가 태어나서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오지 못해 처음 나왔어요. 얘가 지금 3살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갇혀 살았어요. 바깥에 마음 넣고 구경도 해보고 싶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1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개인적으로도 스스로도 조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은 기대도 크지만 부담감도 털어놓습니다. 뭐 안전하다라는 아직 좀 이제 괜찮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좀 많이 방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장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손님들이 좀 많이 지금 뜸하신 편이고 4월 1일 날서부터 그게 10명까지 된다고 해서 금방 회복되지는 않아요. 대체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 하지만 방역이 뚫리진 않을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항상 불안한 그런 이 일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 가게를 썩 들어가고 싶어도 이게 겁나잖아요.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안 되면 어떨까, 그 또 방역이 또 뚫리면 어떨까 좀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설렘 반, 두려움 반. 예.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설렘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 마스크를 벗는 코로나 이전의 이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제 스스로 개인 방역을 잘 지켜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 일상회복 1단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일상회복 방안의 주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일상회복 중에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소독권 3단계 조치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일부 완화되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주로 이러한 시설에서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민생 경제를 최대한 배려한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미접종자분들이 많고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 전파 위험성은 높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시고 예방접종률을 조금 더 높이고, 특히 고위험군 분들께서 미접종자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하고, 또 접종한 지 좀 시간이 경과되신 분들은 추가 3차 접종까지 맞는 등의 종합적인 대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러한 여가나 문화생활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 완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과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또 대면 일상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보다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말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역 체계 전환이 맞는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75%를 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고위험군 어리신 분들 중에서 미접종자라든지 또 추가 접종을 못 맞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소아청소년 임신부들 중에서도 아직 미접종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거리두기 완화는 매우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위중증 증가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전 국민들의 접종 참여율과 더불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서서히 완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의료 대응 여력, 그러니까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게 되면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등의 비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료 대응 여력, 특히 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게 되면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가용 병상의 한 80% 내지 90%가 차면 이미 포화 상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중증 환자는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또 확진자가 이제 증가할 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진자가 빨리 증가하게 되면 좀 보다 조기에 경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60%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미리 좀 주의 안내를 하고
75%가 됐을 때는 비상계획을 실행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만큼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중증 병상을 얼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은평구가 민관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은평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은평구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복지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 대상자를 연령별, 대상별 특성에 맞춰 부서 책임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세분화하고 인터넷 통신 기술을 활용해 상시 안부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은평구는 또 1인 가구 종합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활성화, SNS 활용 민관 소통 공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건데요.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최대 4,5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